그리고 오비스트와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고, 오비스트가 요즘 방송을 많이 찍어요. 유튜브 방송도 많이 찍고, 또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곽창석 선배님이랑 이제 제가 오비스트에서 항상 이슈 프로그램을, 저희 오비스트 들어오시면 거의 한 달에 두세 개는 계속 한 달에 그러니까 두세 개 정도 계속 업로드가 돼요. 이슈 프로들이. 그러니까 오셔갖고 많이 신청하시고 널리 이렇게 이게 뭐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니까. 거기에 뭐 물건 파는 것들은 아니고 여러분하고는 다른 의견일 수 있지만 전문가 둘이 앉아서 이슈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니까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락없이 제가 기운이 안 나. 처음에 원래 운동도 그렇고 워밍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별로 듣기 싫은데 니네가 올해서 왔다 막 이런 표정이니 저도 조금 짜증이 나요. 지금. 그러세요? 아니요. 자, 반갑습니다. 자, 토지를 제가 뭐 잠깐 제 양력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양력 쓴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공인중개사를 따갖고 처음 시작한 게 부동산이 토지를 경기도 화성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이제 경기도 양평에 스카웃돼서 가서 공인중개사 소장으로 일하면서 좋은 산주를 만나서 토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10만 평, 신봉리라는 동네, 양평 신봉리라는 동네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10만 평을 했는데 한 6만 5천 평을 다 하고 나머지 건 이제 도로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한 60% 개발 사업을 하고 양평, 가평, 홍천 쪽에서 개발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의는 2009년도에 이제 아시아경제신문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하고 공인중개사학원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도 토지 실무과정을 한 2, 3년 강의를 했었고요. 방송은 2012년도에 처음 이제 토마토 TV라고 있어요. 알토마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드 캐스팅을 당해가지고 제가 토지 프로그램을 하나 찍자 해서 찍기 시작하다가 13년도부터 이제 서울경제TV랑 하게 됐고 14년 1월부터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전문가 MC를 보게 됐고 2014년에 이제 아시아경제TV랑도 저희가 CP라 그러죠. 컨텐츠 프로바이더 계약을 맺어갖고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문가들이 다 제 CP 안에 들어와 있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뭐 강의는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개발 사업을 시작한 곳이 평택하고 원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지속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원주하고 물론 저 독단으로 난 건 아니고요. 원주는 후배가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같이 지금 4차 부지까지 하고 있고요. 평택은 지금 우리 이춘남 본부장이 말하는 그런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10,000평 정도 지금 2년 동안 지금 개발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부동산 토지 개발하면서 느끼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세미나 시작했고요. 자, 2018년 부동산 투자. 땡땡은 타이밍이다. 땡땡이 뭐가 있죠? 타이밍이 뭐가 있죠? 투자도 있고 인생도 타이밍이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 야, 내가 그때 강남 땅 조금 사놨으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평택 땅 조금 사놨으면, 마곡 땅 좀 사놨으면 뭐 이런 얘기, 지난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여러분들의 운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 못 하셨던 거고. 하여튼 여기는 여러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낱말을 맞춰보세요. 저는 첫째는 인생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건 투자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얼마 전 이제 오늘인가요?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했죠. 요 앞전에 이제 그 김정은을 만나고 올해 들어서 화해무드가 조금 펼쳐지면서 파주 거래량이 고성하고 파주 거래량이 여러분 상상한 것보다 이상으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파주나 고성에 투자를 했던 분은 요 근래 일이 아니죠.
94년도인가요? 정전 협정이 맺어진 게 북한하고. 그 이후에 화해 무드가 큰 무드가 두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여지없이 이 나라를 관통하고 휩쓸었던 거는 기획부동산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어떤 땅을 팔았냐면 민통선 안에 있는 통제제한구역이라는 땅들, 그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죠? 그런 피해 사례는 엄청나게 많았죠. 일가족이 막 다 죽고 막 이런 사례도 있었고. 아니 그렇죠. 이건 실사례예요. 제가 뭐 여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한 분이 전화를 방송국에 해서 좀 만나자 해갖고 밥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분이 그 실사례였어요. 뭐냐면 2000년 초에 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땅을 산 거예요. 민통선에 철원에 있는 땅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아들이 진로에 다녔었어요. 그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내가 벌이가 있을 때는 대출이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로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럼 대출이자가 두세 달만 묶이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또 뭐 있겠습니까? 이자 못 내고 자꾸 여자들이 싫은 소리 하고 하면 막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걸 자주 먹게 되고. 어느 날은 술을 먹고서 집에 불을 질러서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제가 기획부동산 나쁜 놈이다 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족을 다 망가뜨리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2000년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타임이다, 투자는 타임이다. 2000년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파주 땅을 사놨다 칩시다. 사놨는데 쭉 등락이 계속 있어요. 여기 있다 도표가 나와요. 등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만약 팔았어요. 손해보고 팔았어요. 또는 원주 땅을 샀어요. 평택 땅을 샀었어요. 근데 2004년, 5년, 6년 이때는 유동성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제일 고점이에요. 전부 고점을 아직도 다 회복 못했어요. 이따 그래프 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등락이 있고 2008년, 2011년 유럽발 재정이 있고 경기가 휘청휘청 될 때마다 땅값은 널뛰었죠. 여러분들 팔았어요. 손해보고. 땅 한 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알래? 14년부터 땅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는 못 사는 거야.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경지대 투자, 북쪽으로 올라간 투자, 평택 투자, 세종시 투자, 새만금 투자, 당진 투자 다 마찬가지예요. 타이밍만 맞췄으면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돈 버는 타이밍만 맞췄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벌써 졸리세요? 예?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반하는 투자는 어떤 투자가 있습니까? 신규 분양 아파트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투기꾼이 됩니다. 그 순간. 그리고 무슨 전문가들도 다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투기 지역까지 7개 서울에 묶어놔갖고 꼼짝 달싹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 사이를 뚫고 여러분들이 만약 했다 칩시다. 사법경찰이라는 또 무소불위의 권능을 준 사법경찰관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조사를 해. 통장 내역 5년치, 10년치 다 가져오라 그래. 그런 투자를 왜 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하셔야 되죠. 어떤 게 틈새 시장일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는 태생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무상복지나 복지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련된 게 굉장히 민감하죠. 지금. 내수경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럼 정부에서 필사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경기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연결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게 있으세요? 오피스텔, 뭐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상가,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뭐 많지요. 여러분들 생각에 현 정부가 좋아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답 없고 여러분들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세대는 보세요. 다세대를 한 10채, 20채 사요. 그냥 전부 임대사업자를 내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부터 있었지만 신흥 떠오르는 시장들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지산,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 규제가 없다는 거는 정부에서 놔두는 거죠. 대출 규제나 기타 등등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신 전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토지 투자 유의사항입니다. 기획부동산이 가장 선호하는 호재라고 같은 니꼬로 하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 상승 법칙이란 거 아시죠? 언제 제일 먼저 오른다고요? 말을 하기 싫으세요? 모르세요. 3번 올라요, 부동산이. 언제 3번 올라요? 호재 발표되면 오르고, 호재가 진행될 때 오르고, 호재가 완성되면 오른다는 게 삼승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호재나 SOC 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보통 한 몇 년쯤 걸릴까요? 도로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쵸? 10년에서 한 15년은 걸리겠죠. 언제 제일 많이 오를까요? 발표 때 제일 많이 올라요. 단 발표 때가 시장 상황이 경기가 좋을 때라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근데 삼승 법칙에 나는 언제 들어가냐를 한번 곰곰이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하셨거나 토지 투자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삼승 법칙 중에 도대체 언제 들어가서 돈을 벌었지? 또는 돈을 왜 이럴지 하면은 본인들의 컨디션에 맞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신 이 토지 주의사항은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호재를 먹고 산다라는 이 가장 큰 호재 그 원칙이 있어요. 그죠? 자, 요 5가지 정도로 토지는 딱 하면 돼요. 요걸 갖고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종류예요. 요 5가지가. 일단은 기본 원칙은 개발 호재가 큰 개발 호재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보존산지 뭐 다 아시죠? 설명 안 하면서 해도 되죠? 그래요? 산지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에 창고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자연보호. 그러니까 자연보호해야 되는 산이 이 산이에요. 산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호를 해야 하고 도시민의 맑은 공기도 공급해야 되고 임산물의 굴치 채취도 해야 되고 목재도 생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법으로 그래서 산하고 농지는 사유재이면서 공공재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 제가 설명하는 내에서 질문은 다 받을 테니까 하는 순간 막 질문하셔도 돼요. 이거 하는데 나 땅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 물으면 안 받아요, 질문요. 아셨죠? 자, 그럼 산지로 가면 산지는 그런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산은 이런 산은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산은 개발을 해도 돼. 요건이 맞으면. 그래서 준보존산지와 보존산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개발하면 안 되는 게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일단 보존산지죠? 보존산지는 다시 2개로 나눠져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자, 이 단어로는 어떤 게 더 자연보호해야 될 땅일까요? 공익용이 공공의 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임업용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면 농원도 할 수 있고 병원도 지을 수 있고 대신 도로가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요건이 맞는다면 경사도가 맞고 수목 분포도가 맞다면 임업용 부동산은 그래도 개발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익용 부동산은 개인 투자를 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기획부동산은 공익용 산지를만 할까요? 싸니까. 개발 힘드니까 쌀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공공의 목적이, 그러니까 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산은 좋은 공기를 해야 되고 나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 10,000평을 개발을 해야 돼 라고 허가를 넣어요. 그게 바로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란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그래
경사도가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네. 주위 환경에 맞춰봤을 때 큰 문제가 없겠네.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국가에다 돈을 내야 돼요. 바로 니네가 10,000평을 개발하니까 인근에 10,000평의 숲을 다시 만들어야 돼. 대체 산림 조성비란 걸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준 조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보전 산지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부여하면 임업용 산지는 한 60 정도 가격이. 그러면 공익용 산지는 한 3, 40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목적을 분묘자. 이분은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MBN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개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닭 나서 키우고 거기다 버섯 재배도 하고 맑은 공기 왕처럼 살고 싶어 하고 하는 목적이라면 준보전 산지 비싼 거 절대 살 필요 없죠. 공익용 산지 사면 되죠. 거기서 버섯 재배사나 관리사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공익용 산지에 땅을 사서 나는 여기에 버섯 재배사를 할 거야 라는 신고를 하고 버섯 재배를 하려면 이거를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사를 평당 1,000만원짜리 줘도 뭐라 안 해요. 별장으로 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은 분은 비싼 땅 살 필요 없죠. 공인용 산지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투자의 방점이 박혀 있으니까 공인용 산지는 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빨리 끝내 시간은 얼마 없고 이러니 뭐 빨라질 수밖에 더 있겠어. 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이거는 이 토지는요 국어 뜻만 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토지를 어떤 토지를 아는 단 한 장의 공부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 한 장만 여러분 다 무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열람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이거 당장 집에 주소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뭐고 서울에 계신 분은 뭐 대부분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또는 뭐 준주거다 나는 빌딩밖에 없어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이 딱 나와요. 근데 이게 비도시 지역 같은 거는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인데 산이야. 임야인데 임야가 아까 얘기했던 준보전 산지야. 또는 농지야.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이야. 이런 게 요 한 장의 서류에 다 나와요. 그럼 이런 땅 사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안 사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항상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용자금이 한 100억 있는데 한 5억 정도 투자하는 건 아무 땅에나 사도 돼요. 놔두면 다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정말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면 예를 들어 가용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 10억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럼 알뜰히 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막 아무거나 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컨디션, 캐피탈 컨디션에 정확히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요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하지 말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하자 말았구나. 그린벨트는 자 우리나라 제상위법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국토기획법도 있지만 토지에 관련돼서 가장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제일 상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법이라고 하는데 이 국토기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가 뭐죠? 개발 행위. 개발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이게 국어만 잘하면 된다니까. 소극적 의미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 행위를 말하는 거고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반하는 행위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뭔지 알죠? 도로 놓고 학교 놓고 뭐 이런 거를 짓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데 만약에 건축을 자꾸 하면 나중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보상을 못 해주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해 개념은. 6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이거는 안 쓸게요. 그냥 말로 할게. 찾아보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공작물의 설치,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토지 형질 변경, 물건의 적치. 뭐 이렇게 6가지가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된 서울의 근처에 가면 어떤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 행위 허가 제한구역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가재호를 만드는데 가재호를 처음에 요만큼 그렸어. 근데 요 주변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이 건축 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어. 왜냐하면 이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종도 신공항을 만들어 동탄 2를 만들 때 전부 다 이거로 묶어놨던 거예요. 근데 틀린 거는 서울은 건축행위만 금지시켰지만 일반적으로 비도시 지역에는 여기 앞에 개발이 붙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요. 6가지 다 못하는 거야. 그 주변에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나쁜 땅이에요? 완전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면 보상이 나오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막 빠져 있으면 완전 좋은 거죠, 그거는. 그죠? 대신 최장 5년까지 묶을 수 있어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건축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3년까지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참고 삼아 아시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는 아까 얘기했던 개발행위 허가를 다 못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구역이에요. 건축물 건축 막 할 수 있어요? 도시민이 그린벨트 가서 집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그래서 그린벨트란 자체는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의 목적이 형성된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일테면 이런 거죠. 농업에 관련된 시설, 임업에 관련된 시설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재작년인가 TV에 나온 거 보셨죠? 보아 아빠가 남양주에 주택에 정자를 하나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있었어요. 그린벨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를.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자 같은 것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법으로는 다 걸리는 거죠. 만약에 보아빠가 자기 전원주택에 잔디를 심었어. 잔디를 심는 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죠? 걸려요. 농업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거는 돼요. 때는 다년생 식물이죠. 재배하는 거는 되는데 조경 목적으로 심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보아 아빠가 보아 씨한테 미안하네. 그때 괜히 보아 씨 얘기를 하니까 내 정원에 과실수를 조경을 치고 나무를 갖다 심는 거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조경 목적으로 심으면 다 불법이에요.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알면 더 힘들고 머리 아파요. 그냥 뭐 때 심는 거야. 우리 정서상 뭐라 안 하니까 그렇지. 그 하여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데 또 불구하고 팔아먹어, 땅을. 거기에 또 비오톱이라는 게 있어요. 비오톱이 뭔지 아세요? 얘는 제일 무서운 애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 간벌도 못해요. 서울시의 박원순 씨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이제 비오톱을 지정하는 데가 많아질 거야. 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역학이 숨어져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부지 2020년에 해제 그 책 제가 쓴 글 보셨어요? 그거는 좀 이따 그건 좀 어려워. 하여튼 그래. 이 비오톱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 어디 나오냐? 여기에 다 나와요. 보면 자연 녹지에 나오고 그 밑에 그린벨트 나오고 그 밑에 비오톱이라고 다 나와요. 이렇게. 요 서류에. 요 공부에. 요거를 무시하시면 뭐 여러분들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완충 녹지가 뭐예요? 도심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완충을 주는 녹지 공간이에요. 단절을 시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도로가 뚫리고 이랬을 때 양 도심 간을 구분을 해야 될 때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도로 주변에 이렇게 지정을 해요. 완충 녹지를. 이렇게. 이 완충 녹지 갖고도 많이 헤쳐먹어요. 완충 녹지는 절대 연결도로 허가를 못 내요. 내 땅이 여기 있으면 완전 좋은 땅이야. 2차선 대로변에 붙었어.
만만히 콩떡이에요. 완충 녹지가 있으면 절대 연결도로 못 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어디 나와? 다 여기 나와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완충 녹지는 절대 녹지는 사도 되는 녹지는 자연 녹지 지역만 사면 돼요. 나머지 녹지 지역은 하나도 사지 마. 자,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거를 농지, 산지, 개발자연구에 공인중개사학원 가면 이게 한 9시간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하려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바쁘겠어. 그죠? 자, 농지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유재면서 공공재라고 지을 수 있다니까. 아까 산은 개발을 하면 그만큼 또 산을 만들어야 된댔죠? 무슨 돈을 낸다고?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야 돼.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나와 있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둘 말고는. 그런데 농지법이 개정돼서 도시민도 취득할 수 있죠. 주말 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은 자유롭게 취득하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 돼. 행위. 근데 농지는 일단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외 지역의 농지로 나눠진 딱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농업진흥지역은 아까 산지처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게 어디에 나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다 나와요. 아까 공익용 산지가 더 센 것처럼 농지 중에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요? 보호하고 진흥하고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요? 이 국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아. 진흥구역이 우리가 옛날에 말한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농지는 절대 농사만 져야 돼. 아셨죠? 개발하기가 힘들어. 근데 왜 보호구역과 외지역의 농지를 개발을 하고 싶어? 만평을 또 개발을 하고 싶어. 그러면 농지를 보존해야 돼. 또 국가에 돈을 내야 돼.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이거는 농지를 개발하려면. 근데 농지를 왜 개발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힘드네요. 또 힘든 걸 이겨내야지. 우리나라 용도지역은 딱 4개로 나눠져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용도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백도 안 되고 아무 백도 안 돼요. 여기서 정한 행위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정한 건폐율로만 질 수 있고 여기서 정한 용적률로만 정할 수 있고 여기서 하란 행위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제일 갑이에요.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이 녹지지역은 여기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녹지지역하고 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이 투자의 꽃이에요. 투자는 여기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 서울의 제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상업지역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만 맞춰 사선 제한도 폐지됐고 건물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농지하고 산지는 그 상태로 집을 못 짓는다 그랬죠. 그죠? 서울에는 지금 다세대하고 소규모 빌딩을 너무 많이 지어갖고 양재동은 지금 4천이 넘었어요. 삼성동은 지금 6천 조인가요? 평당? 그죠? 이런 땅을 사서 지으시려면 천상 수익형 부동산이나 건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가 건물 이런 거밖에 지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오피스텔이나. 근데 농림지역이나 평택이나 원주에 가면 100만 원짜리 땅 농지를 사. 그러면 농지보존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가 제일 맥스예요. 제곱미터당 5만 원이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 개발하는데 그 돈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개발을 해서 이 땅을 가든이나 또는 창고를 지었어. 이 평당 400이 된 건 일도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가. 그 100에서 한 50만 원 더해서 400짜리가 되는 거야. 투자할 곳은 녹관농자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 지역의 땅은 화려한 변신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연 지가 상승 분에만 기대를 해야 되지만 녹관농자 비도시 지역에 있는 땅은 토지는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한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투자는 이제부터 녹관농자만 하는 걸로 별 100개